안녕하세요. 4강 키워드 이해하기. 제 설명이 너무 쉬워서 모두들 잘 이해하셨죠? 그러면 5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5강에서는 노출 구조와 로직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요. 사실 노출 구조나 로직은 블로그 초보자들에게는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쉽게 알고 가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적당선에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노출 구조나 로직, SEO 이런 단어들이 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고 생소하실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문외한이라서 어렵고 많이 낯설었어요. 블로그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SEO, 로직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길래 저도 공부를 시작해 보게 되었는데요. 로직은 사전적 의미로는 논리나 타당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등에서 마케팅에 활용되는 SNS 혹은 블로그 쪽에서 로직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요. 결국에는 사전적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서 사용자, 즉 검색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의도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내기 위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의 의도에 맞는 글을 작성해야 노출을 시켜주겠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서 제가 뭐 노출 구조, 로직, SEO 이런 단어들 중에 모르는 거를 모두 제외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로직이라는 것이 구조 혹은 '내가 글을 어떻게 적어야 한다.'라는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색자의 의도, 즉 질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아까 키워드를 배울 때 겨울 장갑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도리에 대해서도 대화를 잠깐 했었는데요. 겨울에 따뜻한 목도리를 검색하지 않고 갑자기 차가운 목도리를 검색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차가운 목도리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서는 이 차가운 목도리와 관련된 여름 냉각 목도리나 시원한 목도리들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질의 의도거든요. 차가운 목도리라고 검색을 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차가운 목도리에 맞는 글을 보여주는 게 바로 로직이에요. 이제 쪼끔 이해가 되시나요? 로직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키워드와 제목, 본문 내용들이 주로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글쓰기도 잘 안 되는 초보들이 갑자기 로직까지 알려고 하면은 정말 머리가 터지려고 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로그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글을 정말 많이 작성해 보는 것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막
정말 많이 작성해 보는 게 왜 좋으냐면은 점점점 글을 쓰면서 자신의 수준을 높이고 인제 로직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글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겠죠. 혹시라도 직접 작성해 보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시면 AI라도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신 뒤에 수정 작업을 하면서 퀄리티를 계속 높여주는 거죠. 갑자기 로직을 설명하다가 또 글쓰기 얘기를 해서 '이게 뭐냐? 또 돌아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쓰기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난 정말 1 시간이고 2 시간이고 글을 너무 열심히 적었는데 왜 내 글은 노출이 안 되고 있지?' 혹은 '오늘따라 글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1 시간 2 시간이 걸리고 또 나도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글을 적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3-4 시간이 걸리는 날도 있어요. 애를 써서 글을 적었는데 노출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내 글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아 순위가 왜 이렇게 낮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글을 적지 않았다면 이렇게 의문을 가지거나 순위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겠죠. 글을 계속 적어 봐야 내 글도 노출시키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읽어 줬으면 좋겠고 상위로 갔으면 좋겠죠. 그런 욕심이 생겨야 로직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관심이 없는데 그냥 공부를 하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키워드랑은 또 다르게 로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와 제목과 본문 간의 연관도 물론 필요하고 제목에서 언급한 것들이 본문에서 얼마나 잘 설명되고 있느냐, 그리고 키워드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배치했느냐 등등 수많은 것들을 따져가면서 인제 노출을 시켜주는 게 이 로직이기 때문에 글을 쓰고 글을 쓰는 데에다가 재미를 더 붙여서 그다음 로직을 궁금해하시면 인제 또 욕심이 나기 때문에 로직에 대한 공부가 좀 잘 될 수 있거든요. 로직이라는 거는 인제 공식적으로 뭔가 뭐 네이버에서 말하는 C랭크가 있다. DIA 뭐 시스템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뭐 정의는 명확하게 네이버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뭐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네이버 내부 개발자 외에는 잘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물론 개발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로직이나 SEO를 엄청 잘 알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제 제가 정성 들여서 쓴 글들이 노출이 되지 않고 어떨 때는 노출이 돼도 순위가 너무 낮아서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글을 읽어 보고 직접 글을 작성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로직을 독학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로직에 강한 분들께 강의도 듣고 해 봤는데요. 결국 내 글이 노출되기 위해서는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얼마나 잘 풀어내는지가 관건이기도 하고요. 아까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목에 제가 썼던 키워드가 본문에서 제대로 풀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노출이 안 될 것이고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정보성이라는 그 단어를 얘기하면서 경북 맛집을 검색했는데 대구 맛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면 질의 의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로직에도 어긋나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글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 없고 우연찮게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엄청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글을 작성했을 때 '내 글을 어떤 사람들이 검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본문에서 정보를 줄까.' 고민을 하면서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직에 맞는 글을 작성하는 거죠. 사실 로직을 제대로 알려면 이것보다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하지만 초보일 때는 이 정도만 생각하고 글을 써도 충분하거든요. 그 제목하고 정말 전혀 다른 본문을 작성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목과 내 본문이 연관성이 높다면 당연히 내 글은 노출이 잘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블로그 지수라는 것에 따라 노출 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네이버에서는 계속적으로 블로그 지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이나 개발자들이 밝혀낸 것으로 인해서는 지수가 있는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이런 지수라는 거에 따라서 노출 순위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 블로그 지수까지 지금 설명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노출 구조만 조금 글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작성했던 글인데요. 이제 키워드는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복습하는 의미로 키워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한눈에 키워드가 들어오시나요? 골프 릴리즈, 골프 힘 빼기, 골프 똑딱이, 골프 코킹, 골프 코킹 유지, 뭐 골프 연습, 똑딱이 연습,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로직에 맞춰서 이런 키워드들이 잘 보여지기 위해 본문을 작성하는데요. 본문을 작성할 때는 제목에서 제가 뭘 제일 강조하고 싶었는지 그에 맞게 작성하는 것도 로직에 맞게 작성하는 것의 일부분에 해당을 하거든요. 인사를 했고요. 뭐 "골프를 치면 힘 빼는데 3 년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힘 빼기가 중요한 이유는 릴리즈를 제대로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라고 적었는데 앞에서 제가 제목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두 개의 키워드를 초반에 풀어주기 위해서 인사말에 이러한 부연 설명을 한번 해 줬고요. 또 릴리즈 혹은 릴리스라고 하는 동작은 어쩌고 저쩌고 제가 말했고요. 골프 릴리즈라는 키워드를 적어 주면서 골프 릴리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서 말했던 것을 여기에 다시 풀어 주고 있는 거죠. 똑같이 골프 똑딱이라는 키워드도 넣어 주면서 골프 똑딱이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다시 또 릴리즈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마 골프 릴리즈라는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릴리즈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서 사진까지 함께 넣어 줬어요. 그런 다음 또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무언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임팩트와 강조하는 부분까지 적어 주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힘 빼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코킹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제목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작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키워드에 맞게 어떻게 본문을 작성하고 설명해 주는지도 이 로직에 있어서는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글쓰기나 뭐 키워드 사진 찍기 이런 것들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로직에서는 키워드와 본문 제목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진도 약간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내가 겨울 장갑에 대해서 글을 적으면서 사진에는 온통 신발뿐이면 검색 엔진이 '얘는 왜 연관되는 사진을 올리지 않았지? 업로드하지 않았지?' 라는 의심을 하면서 제 글을 마이너스 처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진 때문에 제 글이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글을 쓸 때는 계속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관성이 있고 반영을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목과 본문이 일치하게 적는 것이 연관성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검색하는 사람의 질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작성하는 것이 반영을 잘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글 하나에 제목과 키워드와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 글을 검색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글을 검색했는지까지 잘 반영을 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제 글을 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연관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골프 릴리즈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반영도라는 건데요. 골프 릴리즈를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제가 본문에다가 골프 릴리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을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반영도라고 보시면 돼요. 글은 연관성 점수도 높아야 하고 반영도 점수도 높아야 노출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관성이라는 것과 반영도라는 것이 합쳐져서 노출이 되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노출 구조를 전체적으로 로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키워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로직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해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5 강을 보고 계시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신다면은 앞에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강의를 빠르게라도 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사실 로직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글쓰기부터 차곡차곡 쌓아 오신 분들이라면 이 로직이 절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하원칙이나 기승전결이라는 이 구조를 잘 지키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배어 나오는 글쓰기
이 스킬 때문에 로직에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목에 적었던 것들을 본문에 적지 않는 글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에는 낚시성 글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을 때를 예시를 들어보면요. 기사에 있는 제목들이 요즘에 낚시성 기사가 너무 많으니까 막상 들어가서 보면 전혀 엉뚱한 글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씨 또 낚였네.' 하면서 약간 화가 나진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네이버에서는 이런 낚시성 글을 블로그에서는 적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이런 로직들을 만들었고요. 이런 낚시성 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의 의도나 반영도, 연관도 같은 것들을 체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키워드 개념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제목에 키워드를 잘 적어 주시고 그런 키워드들을 본문에서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내 글은 당연히 노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위 노출까지 잘 될 수 있어요. 블로그를 하실 때 이렇게 키워드와 전반적인 로직과 노출 구조까지 뭐 다 알게 되시고 나면 제 블로그를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전략까지 마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지만 경쟁이 적은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사업을 홍보한다거나 제 물건을 판매하는 홍보 글을 적어야 될 때 검색량은 엄청 많지만 그 키워드에 대해서 글을 적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내 글만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작은 힘을 들이고도 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정보성이 있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내 블로그의 유입을 높일 수 있고요. 꾸준하게 그런 글들을 작성함으로써 팬들이 생기고 내 블로그의 신뢰도까지 높여줘서 나중에 활용하기가 정말 좋아질 수 있답니다. 로직이라고 말하고 SEO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 C랭크, DIY, DIA 뭐 이런 단어들을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막막하고 생소해서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블로그를 접어야 하나? 나는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차분하게 글을 써내려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니까 제 글들이 상위에 노출되고 어떨 때는 아는 사람이 제 글을 보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제가 마치 블로그 내에서 스타가 된 기분도 느낀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쌓인 글들로 인해서 인플루언서까지 되었고요.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글밥을 늘려가면서 점점 상위 노출을 하다 보니 협찬도 많이 받게 되었고 당연히 수익과 직결되는 원고를 대신 써주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글을 쓴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로직까지 알려고 하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단기간에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글을 계속 작성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내 것이 되고 수익과 직결되기 쉬운 것이 또 블로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설명하는 제 강의를 두세 번 정도 더 들으면서 글쓰기 연습을 계속 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5강 노출 구조와 로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6 강에서 만나볼 건데요. 6 강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기에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대행과 실행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6 강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